입시를 처음 고민을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막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고민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항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보 한꺼번에 막 들어오면, 여러 가지의 그 말들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실제로 그거를 활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저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되, 이제 알아들으셨으면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를 제가 판단을 해야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알아들으셨다라고 하면 이 투스 밴드를 줄여서 이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동그라미, 이렇게 오케이, 알았다, 뭐 이런 그런 말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장면으로 딱 넘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이것들을 오늘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기 이제 이게 책자인데 그 입시교실 자료집 책자예요. 책자인데 이 책자를 모두 다 이렇게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 PDF 파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죠. 그래서 PDF 파일에 보면 여기 앞에 입시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입시의 이해 이렇게 입시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기본 단어들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들 설명들이 있는데 그 설명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오늘 끝나고 이거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꼭 요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조금만 그 앞부분 앞에 조금만 해당되니까 앞에 적은 부분만 해당되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때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실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뭐부터 해보면 좋을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체계에 있어서 모든 체계의 제일 앞에 우리 아이의 실력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 실력이라는 것 자체로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꼭 알았으면 하는 전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입시의 체계라든지 입시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우리 아이의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의 실력이 우리가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가 차근차근히 노력을 해서 실력을 키웠을 때 그 실력을 아깝지 않게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입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 근데 그런 입시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입시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이 상황에 자꾸 맞닥뜨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입시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시는 선택을 말한다. 그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기 전에 이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선택은 좋은 걸 고른다기보다는 나쁜 걸 버리는 거다라는 걸 입시적인 선택에서 뭐 이제 다른 선택이 뭐 어떨 거다 뭐 저보다 더 인생에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입시라는 것 자체에서의 선택은 좋은 걸 고른다기보다는 나쁜 걸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꼭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전제는 입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시를 배우는 것이 또는 입시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입시적인 고민을 하거나 또는 입시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논리적인 체계적인 것이 아닌 그냥 뭐 로또식의 그런 거라면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입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보편적인 경우보다는 특별한 경우를 다 기억을 더 오래 하잖아요. 그 특별한 경우를 오래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오래 기억을 하는 거를 가지고 그게 특별한 거라고 기억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특별한 거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특별한 거라고 인식하셔야지 그게 보편적인 거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굉장히 알고 싶지만 그 특별한 경우를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로 제한돼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마치 모든 보편적인 현상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전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대학을 가든 그 대학의 급에 맞췄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갔든 간에 그 대학을 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급을 맞추었다. 그 대학의 급을 맞추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 세 가지의 전제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전제를 잘 기억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설명을 계속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둬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하느냐? 우선은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입 4년 예고제라는 것이 있어요. 대입 4년 예고제.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예, 그 대입 4년 예고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4년 예고제에 따르면 고3, 고2, 고1.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3까지.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예고가 된다. 그러니까 예고제. 4년 예고제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것이 대입이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되셨죠? 4년 예고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입시의 모습은 중3 때부터 볼 수 있고, 때로는 고1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따로 써놓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교육부, 대교협, 대학, 이 발표 주체예요. 발표 주체. 자, 이게 뭐라고요? 발표 주체, 발표 주체. 발표 주체가 교육부가 발표하는 게 있고, 대교협이 발표하는 게 있고, 대학이 발표하는 게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발표 주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발표 주체가 있는데, 중3 때 하는 건 보통 대입이 변경되었을 때, 그러니까 대입이 변경되지 않으면 크게 발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 입시가 시작할 때 학생부 반영 항목이 축소가 되는 이런, 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언제 발표가 났느냐? 2024학년도 얘기지만 2019학년도에 2019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친구들이 23, 22, 21, 20, 그러니까 2020년에 그게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3년 전에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결과로 내는, 그 대입이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4년 전에 발표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 대체로는 고1 때 수능 기본계획이랑 대입 기본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보통은 대체로 8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기본계획과 대입 기본사항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는 수능 기본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수능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수능을 어떻게 보겠다. 그러니까 이 고1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기준은 모든 아이들의 각자의 고1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고1인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1인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 작년에 고1인 아이들은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그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의 고1 때 작년에 이미 수능 기본계획, 너네의 수능은 언제 볼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언제, 그러니까 2026학년도 입시거든요. 2026학년도 입시에 수능 기본계획은 이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입 기본사항이라는 것도 이미 나온 겁니다. 대교협에서. 근데 2학년이 되면 대학에서 시행계획이라는 걸 낸단 말이죠. 대입 시행계획이라는 걸 냅니다. 대입 시행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계획안이라는 걸 말해요. 전형계획안이라는 것이 바로 대입 시행계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시행계획이라는 게 여기 나타나 있다는 걸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4월 말까지 각 대학이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2학년 5월 달에 대입 전형 계획안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게 대학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 발표의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3학년 5월 그리고 9월에 모집 요강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집 요강이 원래는 수시 모집 요강이 4월이었는데 4월 말에 이제 올해도 5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도 5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4월 말에 이제 나오는 것이 보통은 나오는데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은 올해 5월과 9월, 수시 모집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은 5월, 그다음에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은 올해 9월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2026학년도 시행계획, 즉 전형계획안 2026학년도 시행계획은 올해 4월 말까지 대학들이 발표할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202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과 대입 기본사항은 올해 8월 정도에 발표가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거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은 5월과 9월에 나올 것이고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 시행 계획은 올해 4월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2027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과 대입 기본 사항은 8월 정도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즉 2027학년도 여기서 제가 막 계속 학년도라는 말을 썼는데 2027학년도라는 거는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느냐. 2027학년도. 고1 애들이 2027학년도. 고1 애들이 고3이 되는 거는 언제죠? 올해 고1인 애들. 2024년에 고1인 애들이 2025년에 고2, 2026년에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에 고3이지만 그들의 입시를 뭐라고 부르냐. 2027학년도 입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되셨죠? 2027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2026년에 고3이지만 그들이 27학번이잖아요. 예, 27학번. 2026년에 고3이니까 27학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7학번이 되니까 그걸 2027학년도 입시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이 대학을 가는 게 2027학년도니까 2027학년도 입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우리 밴드 직원분께서 제가 이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야, 그냥 27학번이면 27학번이니까 27학년도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고3은 2024년에 고3이지만 그 친구들이 25학번이 되는 거니까 2025학년도 입시고 그 다음에 2학년들은 25년에 고3이지만 26학번이 되니까 2026학년도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의 이런 시행 계획이 나오는 거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 4년 예고제지만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대학별 전형 계획안이 핵심이다. 요게 하나.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몇 학년도를 봐야 되느냐? 우리의 고3 때 플러스 1학년도를 보면 된다. 두 번째, 우리의 플러스 1학년도.
우리의 플러스, 우리의 고3인 연도에 플러스 1학년도를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애가 치르는, 학년도를 가리킨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게 수능 기본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2023년 8월 16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좀 크게 보이시나? 2023년 8월 16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 이런 게 이미 시험 보기 2년 전, 그러니까 2025년에 시험을 보는데 2023년에 발표가 났으니까 1학년 때 발표가 난 거잖아요. 그쵸? 5년, 4년, 3년 이러니까 1학년에 이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미 이걸 다 발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응시 과목은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응시한다. 그래서 국어사 이런 식으로 국어, 수학, 직업탐구는 공통 선택 한 과목,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은 17개 과목 중에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성적표도 절대평가에서 등급만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되고 원점수를 고정 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평가에 의한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을 제공한다 라고 모두 짠! 모두 나타나 있죠. 그쵸? 예, 모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수능 기본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이거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수능은 근데 다들 아시죠? 수능은 이게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봅니다. 항상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보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이렇게 보는 거라서. 그리고 이 성적표 나올 때까지는 이제 3주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출근 시간도 늦추고 뭐 이러는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다. 그러면